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아로마 테라피가 자율신경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 두 편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모두 Q2에 속하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 저널인 플로우스 1과 사이언티픽 레포츠에 게재된 논문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해석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플로우스 1의 2021년 4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7입니다. 해당 논문은 아로마 테라피가 스트레스 해소와 자율신경계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단기 및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SNS라 불리는 교감신경계와 PNS라 불리는 부교감신경계를 포함한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제안되었는데요. 이러한 교감 및 부교감 신경계 활동은 심박 변이도라 불리는 HRV 방법을 통해 측정될 수 있으며 임상 환경에서 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생리학적 신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자율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신뢰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 확립되었습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대부분 간호사나 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로마 테라피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HRV는 러닝머신과 같은 운동 스트레스 자극 후 자율신경계 기능 회복을 평가하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자율신경계 활동은 개인마다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트레스 수준을 가진 청소년의 자율신경계 조절 및 스트레스 완화에 대한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실험에는 총 43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모든 참가자는 호흡기 질환, 고혈압, 그리고 심장 질환에 대한 임상 진단이 없고 천식 또는 꽃, 식물, 그리고 에센셜 오일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없었으며 정신질환의 임상 진단을 받은 참가자는 제외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실험군과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대조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험군은 샌들우드 향과 같은 순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경우와 샌들우드와 라벤더를 섞은 혼합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대조군을 A, 순수 및 혼합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경우를 각각 BC라고 가정했을 때 모든 순서에 대해 총 6개의 블록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실험 진행 순서는 오른쪽의 표와 같은데요. 먼저 15분 동안 눈을 뜬 상태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베이스라인의 자율신경계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러닝머신을 통해 운동을 진행하였는데요. 10초 동안 분당 100K 이상의 심박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러닝머신의 속도를 올려가며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베이스라인과 동일하게 15분 동안 휴식을 취하였고 이 휴식 기간 동안 대조군은 어떠한 개입도 받지 않은 반면 실험군은 순수 혹은 혼합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아로마 테라피를 받았습니다. 이후 HRV 분석을 통해 포스트 테스트 측정 값을 얻었습니다. 실험 시작 전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설문지에는 성별, 연령, 체중, 키, 체질량 지수, 그리고 흡연 및 음주 습관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그리고 인체 측정학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인덱스 스케일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지수 척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 아니오로 구성된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함을 의미합니다. 실험에는 아로마 테라피가 사용되는데 아로마 테라피 디퓨저를 통해 50cm 떨어진 지점에서 에센셜 오일 미스트를 분사하며 순수 에센셜 오일은 샌들우드 향, 혼합 에센셜 오일은 샌들우드 향과 라벤더가 혼합된 향을 사용합니다. HRV 분석에는 아래의 5가지 파라미터가 수집되었습니다. 평균 심박수는 분당 심박수를 의미하며 SDN에는 타임 도메인 분석을 위한 RR 인터벌의 표준 편차로 정의되며 교감 및 부교감 신경활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소하게 됩니다.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LFA
HF 레이시오는 주파수 도메인 관점에서의 파라미터로 LF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혼합으로 나타나며 하이 프리퀀시는 부교감신경 활동을 반영합니다. LF-HF 레이시오는 부교감신경계에 대한 교감신경계의 활성도를 나타내며 비율이 1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유사함을 의미하고 비율이 1을 초과하면 부교감신경보다 교감신경의 활성화가 더 높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데모그래픽 결과입니다. 전체 43명의 피험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8대 35였고 모두 16에서 20살 사이의 청소년이었으며 정신질환 등으로 제외된 참가자는 없었습니다. 평균 BMI는 22.6으로 대부분 정상군에 속했으나 12명의 학생은 과체중이었습니다. 스트레스의 경우 최저 0점에서 최고 12점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되었고 평균 3.3점의 스트레스 지수를 나타내었습니다. 전체 중에 27명의 피험자는 낮은 스트레스, 14명과 2명은 각각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였습니다. 청소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어서 흡연이나 음주 습관을 보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조군 순수 에센셜 오일, 혼합 에센셜 오일 트리트먼트 간의 운동 후 HRV 파라미터 변화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Normalized ALF, Normalized HF, LF-HF 레이시오의 이 세 가지 HRV 파라미터 변화에서 세 트리트먼트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각각의 세부 결과를 보게 되면 이 Normalized LF와 LF-HF 레이시오에서는 대조군과 순수 에센셜 오일, 그리고 혼합 에센셜 오일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 이 Normalized HF에서는 이 대조군과 이 혼합 에센셜 오일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경우 교감신경 활동을 의미하는 이 LF는 이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여 교감신경 활동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이 부교감신경 활성화를 의미하는 HF는 대조군에 비해 증가함을 보여 부교감신경은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혼합 에센셜 오일이 스트레스 완화와 함께 자율신경계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아로마 테라피가 단시간 내에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대조군, 순수 에센셜 오일, 혼합 에센셜 오일 처리군 간의 운동 후 HRV 파라미터 변화를 보여줍니다. 먼저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전체 파라미터 중에서 평균 심박수, Normalized LF, Normalized HF의 세 가지 파라미터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평균 심박수와 Normalized HF에서는 대조군과 순수 에센셜 오일, 혼합 에센셜 오일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Normalized LF에서는 대조군과 혼합 에센셜 오일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스트레스 수준이 중간 혹은 높은 그룹의 경우 세 가지 트리트먼트 간 HRV 파라미터의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참가자는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에 더 잘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 반면 스트레스 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은 참가자는 대조군에 비해 아로마 테라피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결과는 불안 정도가 높은 환자가 가벼운 불안을 가진 환자보다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를 더 많이 본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데요. 두 연구 간의 스트레스 원인, 에센셜 오일의 농도, 피험자의 차이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Scientific Reports의 2024년 5월 게재된 최신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6입니다. 본 논문은 운동 및 회복 중 자율신경 활동에 아로마 테라피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인트로는 한 문단으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며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증후군입니다. 해당 질병은 교감신경 활동의 증가, 그리고 부교감신경 활동의 감소와 같은 자율신경 불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부전의 자율신경 불균형이 개선되나 운동 중에는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요가, 심호흡 등이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으나 운동과 결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운동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거나 심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를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는 안정 상태에서 수행되었으며 운동 중에 수행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장 재활을 위해 권장되는 이 중강도 유산소 운동 시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에는 아로마 테라피가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건강한 성인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자율신경계 활동은 월경 주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성만 포함시켰습니다. 제외 기준은 후각 상실증, 향기에 대한 알레르기, 자율신경계에 영향에 미치는 병력,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또는 보충제의 사용, 근골격계 질환, 흡연 이력 등이 있었습니다. 아로마 자극은 아로마 디퓨저를 통해 인가되었으며 아로마 조건에서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플라시보 조건에서는 증류수를 사용하였습니다. 향기의 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로마에 대한 적응을 방지하기 위해 확산 20초와 휴식 40초를 번갈아 가며 수행하였습니다. 실험실 첫 방문 시 피험자들은 병력, 약물 병력 및 향 알레르기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체중과 신장을 측정하였습니다. 국제 신체활동 설문지인 IPAQ를 사용하여 일일 신체활동 수준을 평가하였고 후각기능 검사와 향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오른쪽의 사이클 에르고미터를 통해 CPET라 불리는 심폐운동 검사를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험을 위한 운동 강도를 결정하였습니다. 실험은 아로마 조건인 향이 있는 유산소 운동과 플라시보 조건인 향이 없는 유산소 운동 그룹으로 분류되어 진행하였고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에는 조건을 교차하여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크게 레스트, 웜업,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쿨다운, 리커버리로 이루어집니다. 앉은 자세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사이클 기구에서 4분간 워밍업을 실시하고 앞선 CPET에서 정해진 강도로 2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피험자는 일정 수준의 사이클 속도를 유지하도록 지시받았고 유산소 운동 후에는 쿨다운과 리커버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로마 자극은 운동 전 휴식 시간 직전부터 인가되었고 전체 실험 과정에 걸쳐 심전도와 혈압, 산소 포화도 등이 측정되었습니다. 심전도는 ECG 전극을 통해 측정되었고 혈압, 산소 포화도는 손목시계 형태의 맥박 산소 측정기를 통해 운동 중 측정되었으며 보급 척도는 피험자가 인지하는 활동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오른쪽 표와 같이 6에서 11은 쉬움, 12에서 16은 보통 혹은 힘듦, 17 이상은 매우 힘듦을 나타냅니다. 해당 데이터들은 모두 유산소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측정되었고 운동 전 휴식 구간, 운동 구간, 회복 기간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리커버리까지 모두 끝난 후 향에 대한 감정 변화를 GEOS라 불리는 척도를 통해 평가했습니다. GEOS는 0부터 10까지의 VAS를 활용하였고 0은 강하지 않음, 10은 매우 강함을 나타냄으로써 유쾌함, 불쾌함, 감각적 편안함, 상쾌함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총 25명의 피험자 중 약물, 휘반 이력, 개인 사정으로 인해 4명이 제외되어 21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고 실험 중 수면으로 인해 1명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20명의 피험자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20명의 피험자에 대한 기초 정보는 오른쪽의 표와 같으며 나이, 신체 정보, 실험 전 CPET를 통해 측정된 운동 강도, 실험 중 상태 확인, 향에 대한 선호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GEOS를 이용하여 평가한 유산소 운동 후 리커버리 직후의 향에 대한 감정적 변화에 대한 결과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인 플레저, 릴렉스, 리프레시, 센슈얼은 컨트롤군에 비해 아로마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
불쾌감을 의미하는 디스플레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아로마 테라피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박수 변이도에 대한 결과로 휴식 상태와 비교하여 아로마 및 플라시보 조건의 HRV 분석에서 주파수 및 시간 영역 데이터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HRV 지표는 크게 프리퀀시 도메인과 타임 도메인으로 나뉘고, 프리퀀시 도메인은 흔히 알고 있듯이 주파수 분석을 통해 도출되며, 타임 도메인은 오른쪽 아래의 이 ECG 신호의 RR 인터벌을 통해 계산됩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 VLF, LF, HF, RMSSD 지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로마 조건의 결과를 먼저 보게 되면 해당 지표의 레스팅 대비 운동 구간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값을 나타냈고, 반면에 플라시보 조건에서는 운동 구간을 포함하여 이 일부 지표에서는 이 리커버리 구간까지 레스팅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HF와 이 RMSSD는 부교감 신경의 활동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어 아로마 테라피가 부교감 신경의 회복을 가속화함을 시사합니다. 앞선 결과와 연결하여 아로마 조건에서 운동 중 평가한 향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감정과 HRV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로마 조건에서는 운동 구간에서 선호도와 HF 지수, 즐거움과 HF 지수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는데요. 부교감 신경활동과 관련이 있는 HF를 기반으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즐거운 감정과 선호도가 더 높을수록 운동 중 부교감 신경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결과는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휴식 상태와 비교하여 아로마 및 플라시보 조건의 심박수 그리고 기타 측정 데이터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박수 결과에서는 아로마 조건은 이 휴식 상태에 비해 이 운동하는 동안에만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플라시보 조건에서는 이 레스팅 스테이트 대비 운동 구간과 이 첫 번째 리커버리 구간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결과는 아로마 테라피가 운동 후 심박수 회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산소 운동 후 회복 단계에서의 아로마 테라피의 지속적인 효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압에서는 휴식 상태 대비 운동 상태에서 아로마 조건과 플라시보 조건 모두 이 수축기 혈압은 유의미하게 높았고, 이 이완기 혈압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혈압에 대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은 어렵지만, 아로마 조건과 플라시보 조건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가 혈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네 번째 산소 포화도에서는 아로마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플라시보 조건에서만 운동 그리고 두 번째 리커버리 구간에서 낮은 산소 포화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로마 조건과 플라시보 조건의 차이가 미미했고, 적절한 수준의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에 대한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보그 스케일 결과에서는 두 조건 모두 휴식 상태 대비 운동 구간과 첫 번째 리커버리 구간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아로마 조건과 플라시보 조건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로마 테라피가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에서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심장 재활의 부작용의 위험 관리가 가능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운동 시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를 확인한 논문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두 논문 모두 운동 시 아로마 향을 맡게 되면 스트레스 완화 및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논문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트레드밀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트레드밀을 통한 심박수 기준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실험 전 측정한 스트레스가 유산소 운동 이후에도 동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스트레스 측정을 운동 전후로 모두 수행하여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첫 번째 논문에서는 유산소 운동 이후 아로마 조건과 이 대조군을 비교를 하였는데요.
두 번째 논문에서처럼 운동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향을 맡은 다음에 이 두 분간의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 이 스트레스 완화에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남성만을 모집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건강한 피험자에는 여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성 피험자를 제외한 이유가 월경 주기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제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든 생각이지만 향의 농도가 피험자마다 느끼는 그 정도가 달라서 선호도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이 생체 신호의 변화에는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관련하여 이 두 논문 모두 HRP 해석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저널 미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